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흑수정어 14강째인가요? 네. 명사절을 두 번째로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명사절. 대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토익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예, 빈칸 찾는 거죠? 빈칸 찾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Sales figures. 자, 이거는 판매량 수치를 얘기해요. 자, 나중에 전치사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 있는, 자, 학교에라는 게 표현이 뭐죠? 학교에. 그러면 at school. 이 되죠? at school. 그러면 학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A man at school.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학교에 있는, 자, 영어에서 형용사는 두 단어 이상이 있을 때 뒤로 간댔죠? 자, 이걸 전치사 엮어서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어맨을 꾸며줍니다. 이해되세요? 자, sales figures for the past 3 months. 자, 지난 3개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for는 여기서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sales figures 판매량 수치는 have been strong. 자, 현재 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랬죠? 우리나라 말의 어서의 두 번째죠. 네, 이해되세요? 자, he is a boy. 그는 남자다 이런 의미죠.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기억나세요? 네, 비동사 뒤에는 형사랑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보어라고 한다 했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어서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서가 영어로는 have pp랬죠? 현재 완료를 했어요. 네. 어서의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네. 과거의 일이 지금 연관성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 지금 밥 다 먹었어.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have pp는 어서의 두 번째 의미고 이 모양 어서의 모양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자, pp가 과거 분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bean을 쓰고요. 따라서 have been까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have been 하면 어서의 의미고 he is happy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자, have been까지 어서죠? 따라서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he has been happy, he has been happy 이렇게 해도 돼요. 행복했었어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have been strong. 강했었어. 이거 뭐냐? 강했다 이거죠? 자, 다시 sales figures for the past 3 months. 자, 3개월 동안에 지난 3개월 동안에 판매량 수치는 have been strong. 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 수치가 높았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쉼표가 적혀 있어요. 쉼표. 이게 뭘까요? 저번에 부사절 할 때 기억나시나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쓸 때 부사는 문장 맨 앞, 동사 앞에, 그리고 문장 맨 뒤에 들어간다 했죠? 근데 항상 앞에만 쓰는 부사가 있댔어요. 네, 특별한 부사. 에서 after 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I studied 하면 이 문장이 앞에 지면 부사절이 되는데죠. 미완성인 문장이 된댔어요. 자, 내가 공부했다라는 의미인데 after I studied 하면 내가 공부한 후에 라는 의미가 되죠. 내가 공부했던 후에. 따라서 이렇게 쉼표가 찍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쉼표가 적혀 있죠. 따라서 이 특별한 부사를 고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in spite of 이거는 전치사예요. 따라서 뒤에 명사가 와야겠죠. moreover 게다가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명사가 와야 돼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meanwhile랑 even thoughn데 mean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한번 더 볼게요. Sales figure for the past 3 months have been strong. 자,
3개월 동안 그 판매량 수치가 강해진 동안에 we still expect to see a decline in profit for this year. 자, 이거 먼저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자, 부사죠. 동사 앞에 봐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still, 여전히. expect. 자, 이거는 엄청난 근거를 가지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95% 정도 되겠죠. 근거가 있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to see. 뭐뭐 보기를이죠. 자, 명사 자리죠. 목적어요. 이해되세요? to see. 뭐뭐 볼 것을 a decline. 자, 그러니까 감소를 볼 것 같아요. in profit. 그러니까 판매량 profit 하면 이익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판매량 수치에 이익의 수치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대요. For this year. 이번 연도 동안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번 연도 이렇게 말할 땐 this를 붙여요. 자, 그러니까 다시 sales figure for the past 3 months have been strong. 판매량 수치가 강해지는 동안에 우리는 이게 감소를 볼 거다 이런 의미인데 의미가 안 맞죠? 강해지면 네, increase를 봐야죠. 그러니까 증가율을 봐야죠. 따라서 even though가 되겠습니다.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부사예요. 이 특별한 부사가 맨 앞에 붙으면 미완성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판매량 수치가 강해지는 동안에 강해질지는 몰라도 we still expect to see a decline in profit for this year. 이번 연도에 이게 감소를 볼 거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even though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습해보는 거예요. 네, 재밌나요? 재미없죠? 네, 공부가 재미없죠, 사실. 자, anyone. 자, pp가 붙으면 과거 분사를 했어요. 과거 분사는 형사, 동명사. 쉽게 생각해서 동명사를 했죠? 동사를 형사로 바꿔준다. 따라서 형용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더러운 코알라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코알라 더러운이라고 써도 돼요. 자, 한국어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영어는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네, 여러 번 반복했었죠. 자, anyone interested. 자, 이 pp가 붙으면 완료된 거죠. 완료된 이라는 의미를 했어요. 니은으로 끝나는 거 형용사를 써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흥미가 완료됐다는 건 뭐예요?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nyone interested. 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어느 분. 자, any는 여기서 빈자리를 의미합니다. 빈자리에 들어간 어떤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interested. 자, 어떤 사람, 흥미가 있는 사람 in the presentation. 자, 이 프레젠테이션의 발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주어져 is 뭐뭐다 cordially. 자, 부사예요. 보통 자, cordial. 자, 이 형용사예요. 근데 ly가 붙으면 뭐랬죠? 부사가 된댔죠? 이해되세요? 부사는 더하는 말로 두 가지가 있댔어요. 첫 번째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는 경우나 두 번째 뭐죠? 단어 자체가 부사인 거 always 같은 거요. 자, 정중하게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anyone interested in the presentation. 그 발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is cordially. 자, 공손하게 invited. 자, B 플러스 PP는 뭐죠? 수동태죠? 수동태가 뭐예요? 받을 수, 움직일 동, 태. 자, 받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익이 됐죠? 우리나라 말에. 됐죠? 네. 초대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초대되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끝나는데 이제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럼 부사적 의미예요. To attend. 자, to attend this week. blah blah this week라고 써있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attend가 뭐죠? 일단 뭐뭐를 참석하다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뭐뭐를이 없죠. 따라서 이 목적어를 써줘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anyone interested in the presentation is cordially invited to attend blah blah this week. 이 프레젠테이션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정중하게 초대됩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까지가. 이제 attend this week. 자, 여기서는 부사조 용법으로 뭐뭐 하도록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나타내는 대명사, 대신해주는 명사죠. i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 들어본 게 많이 나왔죠?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문법 배우시면 정말 쉽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명사절을 배워볼 거예요. 명사절이 뭐였죠? 자, 절은 아시죠? 절은 문장 얘기예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된 거죠?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근데 봐봐요. 나는 밥을 먹는다랑 것이 합해졌어요. 그럼 뭘까요? 내가 밥을 먹는 것이 되겠죠? 나는 달리는 중이다. 것을 합해보세요. 그러면 뭐죠?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투부정사 기억나시죠? 명사정법 배울 때. 자, 먹다에 기합해지면 뭐랬죠? 먹기랬죠? 이해되시죠? 근데 영어에서 기가 뭐랬죠? to죠? to가 영어랑 우리나라 말은 반대기 때문에 기 먹다가 된댔죠? 여기서 기는 to니까 먹기라고 쓰고 싶으면 to eat이 된댔어요. 기억나시죠? 이거랑 똑같이 영어도 우리나라 말과 반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것이 앞으로 옵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달리는 중이다. 이렇게 써야죠.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 것 이걸 쓰고 싶으면 나는 달리는 중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것이 뭘까요? 영어에선 that입니다. 이해되세요? that, 것이 that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은 that I eat rice 이렇게 되죠.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 것은 that I'm running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잠시만요. 따라서 자,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밥을 달리고 있는 중인 것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은는 이가가 묻는 걸 주어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동사 목적어로 쓴댔죠. 목적어는 을이라는 조사로 끝나는 걸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 것은 이렇게. 따라서 그냥 이 상태로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 자,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 것을 나는 안다. 그러면 I know that I am running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시길 바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That I eat rice. 내가 밥을 먹는 것은 is my blah bla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한번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That you follow the direction. 자, 그 지시에 따르는 거, 우리가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것이 대시니까 여기까지 주어가 될 거예요. 자, looks 이건 비동사랑 똑같아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죠. 이런 look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걸 지각동사에 뭐 블라블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세심하게 나갈 거예요. 따라서 looks unreasonable. 자, reasonable은 뭐죠? 근데 이성적인 그런 의미죠. 말이 된다. 근데 말이 안 돼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that we follow direction. 우리가 지시에 따른 것은 looks. 보인다. unreasonable.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주어 자리도 쓸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 저번에 명사절 설명드려서 기억나시죠? 자, 다시 I believe. 나는 믿는다. That he is responsible. 자, 그는 responsible.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비동사 뒤를 뭐랬죠? 형용사, 명사 온댔죠? 이걸 보어라고 했죠. 다 어차피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해되세요? 자, 보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 가로끄나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 이 다 이렇게. 자, 다는 영어로 be예요. be. 따라서 나는이니까 I. 자, I가 오면 비동사는 am으로 바뀌어요. am a teacher. I'm a teacher. 난 선생님이다 라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 것이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요? 네, 여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The fact, 이 사실은 is 뭐뭐다. That he said nothing.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that을 복습했어요. that은 것이라는 의미로 내가 밥을 먹는 것.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한국어가 뒤로 오는데 영어는 앞에 온다. 것.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자, 내가 밥을 먹는다는 영어로 I rise. 이렇게 되죠. 근데 것이 앞으로 온다. 것은이라고 할 수 있고 것을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명사 자리에 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영어는 명사, 동사, 명사로 쓴댔죠. 명사, 명사, 명사. 근데 첫 번째 오는 게 주어고 은은이가, 두 번째 오는 게 세 번째 오는 게 을.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자, 것을 뜻하는 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나는 밥을 먹는다. 인지 아닌지를 합해 보시면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다. 예, 인지 아닌지가 합해지면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인지 아닌지가 영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영어나 한국어는 반대다. 따라서 인지 아닌지가 나는 밥을 먹는다 앞에 온다. 여기 써있네요. 네. 인지 아닌지는 영어로 if나 whether입니다. whether 아시나요? 따라서 이거 영어로 쓰고 싶으면 자, if I eat a rice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가 되고요. whether I eat a rice 내가 밥을 먹는지 아는지 이렇게 됩니다. 둘의 표현은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if I'm running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whether I'm running 내가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늘 말할 수 있죠. 아, 이거 따라서 이것도 명사구나.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쓴댔죠?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주어랑 목적을 명사가 온댔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따라서 이것도 명사에 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주어를 뜻하는 건 은은이가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If ate a rice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는이랑 을을 얘기하는 거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오면 는이 되고요. 자,
목적어 자리에 오면 늘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자리에 오면 주어 자리에 오면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는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리 목적어에 오면 늘이 된댔어요. 기억나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차이를 느껴보세요. I don't know. 난 모른다. That he is genius. 그가 천재인 것이죠?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네, 봐봐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ether he is genius. 인지 아니죠? He is a genius. 그가 천재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자, 한국어의 인지 아닌지란 표현은 불확실성을 뜻했어요. 불확실성. 따라서 이거를 더 강조시켜 주고 싶으면 뒤에 or not 이렇게를 붙이시면 돼요. 그가 천재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I don't know. 그가 whether he is genius. 천재인지 모르겠어 이런 의미인데 더 강조하고 싶으면 or not을 붙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근데 부사절에서 배울 건데, 자, 부사절에서 그 앞에 쓰는 부사 중에 하나예요. 자, if라는 게 뭐뭐 라면이라는 뜻도 됩니다. 부사절을 쓸 때. 자, 부사절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사는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이쪽이랑 맨 앞이나 맨 뒤쪽에 쓴댔죠. 근데 맨 앞에만 쓰는 부사, 특별한 부사가 있어요. 이런 부사랑 문장, 절이 합해지면 미완성 문장이 돼서 쉼표가 찍힌댔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이런 특별한 부사로 if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나타내는 if랑 부사절을 나타내는 if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뭐 라면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if I ate a rice 하면 이렇게 쉼표가 찍혔어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었다면 이런 의미고요. 쉼표가 안 찍혔죠? 이거는 인지 아닌지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자, 부사절은 맨 앞에 거의 오죠? 맨 앞에 옵니다. 따라서 이걸 주어에다 쓰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부사절과 의미가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혼동되잖아요. 다시 예를 들면 if I eat a 자, if eat a rice or not 다시 if it is true is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죠. 이해되시나요? 는 is up to him. 자, 전치사 달려있다, him 그에게 달려있다라는 의미예요. It is true, it is up to him. 이렇게 자, 그에게 달려있다는 건데 이렇게 주어를 쓰지 않아요. if는 왜냐하면 부사절의 if랑 의미가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쉼표를 찍죠 부사절은. 근데 의미가 혼동되기 때문에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은 쌤이라고 하듯이 복잡하니까 따라서 if를 주어로 쓰지 않고요. whether를 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때 whether를 씁니다. 오케이? 다 교재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네, 정리드리면 자, 우리나라 말에 것이란 게 있어요. 이게 문장이 합해지면 명사절이 되죠. 따라서 명사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주어랑 목적어죠. 명사 자리에 넣는 건 명사, 동사, 명사니까. 자, 것을 뜻하는 게 뭐였죠? 영어로 that. 오케이? 자, 인지 아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는 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이거를 whether if가 된댔죠? 이해되세요? 네. 이것도 명사절을 만들어주죠.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는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주어 자리에 if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사절에 if와 혼동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라서 whether를 쓴다. 한번 문장 만들어 보죠.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하다. 그러면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ether I am running or not. 이렇게 되죠. 다시 글씨 참 못 쓰죠? 죄송합니다. I wonder whether I'm running or not. 이렇게 되죠. whether 대신에 if를 써도 된다는 거. 이제 모르시겠으면 바로 댓글로 질문 주세요. 네, 여태까지 감사드렸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형용사절을 심한 관계대명사를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